오늘 리뷰는 바로 PG 얼리시드 뉴건담의 파트 3 핀 판넬 앤드 해치 오픈 편입니다. 앞서서 파트 1 프레임 편과 파트 2 외장 앤드 무장 편 한번 보고 오시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본체 핀 판넬도 달아줄 거고요, 베이스도 올려볼 거고, 이제 본체 해치 오픈 이거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열리거든요. 두말할 거 없이 직접 바로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오늘 리뷰에 사용을 할 핀 판넬과 핀 판넬 관련 부속품들 전부 다 나열을 해봤습니다. 핀 판넬 단독으로만 보더라도 조인트가 은근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핀 판넬에 집중을 할 거니까 본체는 잠시 내려놓도록 하죠. 일단 미리 설명할 만한 거는 베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핀 판넬 거치용 스탠드 파츠입니다. 파츠는 두 개로 되어 있고요. 기둥에 직접 연결할 중앙 조인트 파츠, 그리고 직접 스탠드를 받쳐줄 커다란 스탠드 파츠인 거죠. 그래서 기둥을 가지고 와서 이 두꺼운 조인트가 뒤로 가게 해서 기둥을 통과시켜 줍니다. 짠! 목에 탁 걸릴 때까지 내려주면 되고요. 스탠드 파츠를 이 클리어 파츠에다가 맞춰서 끼워주면 됩니다. 이제 기본 상태에서는 좌측에다가 연결해주면 되겠지만은 더블 핀 판넬로 양쪽 다 할 거다 그러면 이제 반대쪽에도 끼울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모양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연결 자체가 그렇게 막 대단히 튼튼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가 뻑뻑하면은 이 핀 판넬 무게에 짓눌려가지고 금방 파츠에 무리가 오거나 그럴 것 같고요. 뭐 중앙 파츠도 비슷한 이유겠죠. 그리고 이 스탠드를 이용할 때 핀 판넬을 사용해야 되는 조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스탠드 연결 커넥터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기 위해서 핀 판넬 하나 갖고 왔고요. 아래쪽을 이렇게 완전 접었을 때 이 노란 색깔의 면 부분에다가 이 클리어 파츠랑 노란색이랑 돌기를 딱 교차시키면서 밑에다가 껴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겨난 이 중앙 구멍에 맞춰서 이 스탠드의 끝에 있는 조인트를 딱 이렇게 끼운다라는 개념보다는 올려둔다라는 개념? 그리고 이게 끼운다라는 개념이 아닌 게 여기서도 조금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게 좀 여유 공간이 있어요. 이게 딱 끼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 얘는 사실상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만 버텨주면 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유 공간이 있어야 조금 이제 위치가 틀어져도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커넥터가 6개 들어있습니다. 각 판넬마다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본체에 쓸 핀 판넬용 커넥터 파츠입니다. 이거는 백팩의 오른쪽에 거치를 할 거라서 이제 더블 핀 판넬용 커넥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파트 2에서 이미 설명을 했죠. 홀더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뭐 이미 좌측에 끼울 건 조립이 되어 있으니까 이따가 더블 핀 판넬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핀 판넬용 디스플레이 조인트입니다. 핀 판넬을 단독으로 스탠드에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사용 방법은 요 백팩에 끼울 때랑 동일한 슬라이드 조인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백팩에 끼우면서 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뭐 스탠드는 어떤 걸 쓸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되게 두꺼운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의외로 반다이에서 판매하는 요 스탠드, 뭐 액션 베이스 7이나 8, 뭐 매뉴얼이나 아니면 공식상으로는 8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높이가 더 높아서 그런 것 같은데 굳이 높이 안 따진다 그러면은 액션 베이스 7이나 4, 5도 쓸 수 있어요. 그 액션 베이스 4, 5 뭐 이런 데 있는 이 3mm 조인트 있죠. 이 3mm 조인트를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안쪽으로 쏙 들어가면서 쏙 들어가요. 그리고 이 위에 핀 판넬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높이 때문이라도 액션 베이스 8을 이렇게 쓰라고 하는 것 같아요. 문제라고 한다면은 이 3mm 조인트가 얘를 뽑으면서 같이 뽑힌다는 거. 이럴 때는 안에서 빼줘야 하잖아요. 그럴 때 이 핀 판넬도 쓸 보조 스틱을 쓰면 좋습니다. 이 빈 공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세요. 밀면 이렇게 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디스플레이 조인트가 6개. 그리고 방금 본 보조 스틱입니다. 세퍼레이터로도 쓸 수 있는데 뭐 사실상 조인트를 꺼낼 때 쓰는 용도가 더 커요. 이거는 뭐 방금처럼 디스플레이 조인트 안쪽에 박힌 걸 빼는 것도 가능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핀 판넬의 연결 조인트를 꺼낼 때 쓰는 게 메인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나는 뉴건담의 LED 유닛을 안 살 거야, 안 샀어 하시는 분들은 이 베이스 중앙에 요 원래는 배터리 박스가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여기를 수납함으로 쓰셔도 돼요. 이렇게 안 쓰는 거
조인트 파츠, 뭐 안 쓰는 커넥터 뭐 이런 것들 있죠? 교체용 손도 몇 가지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담아서 덮어두면 이거 자체를 수납함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핀 판넬 살펴보도록 합시다. 뭐 사실상 곱하기 6이니까 한 개만 살펴봐도 되기는 해요. 일단 한 개 한 개의 사이즈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한번 재볼까요? 길이를 쭉 재보면 약 43cm. 오, 길다. 엄청 기네. 니건담 본체가 40cm가 안 되던데 한 10cm는 더 큰 거네요. 거의 한 7cm쯤 되려나? 뭐 상당한 길이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조립도 단계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중앙 유닛 그리고 위쪽, 아래쪽 순서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쪽과 아래쪽의 조립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위쪽은 아무래도 이제 각자 연결을 해야 되는 조인트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파츠가 더 많죠. 파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핀 판넬 하나당 파츠의 개수는 46개입니다. 그냥 반올림에서 약 50개 정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확실히 뭐랄까 핀 판넬 치고는 엄청나게 많이 힘을 줬다, 기압을 너무 넣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럼 이쯤 되면 또 무게도 궁금해지잖아요. 자, 저울 가지고 왔습니다. 한 개의 무게는 68g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6개를 다 올리면 이거 400g이 넘네. 일단 이 상태로 405g이거든요. 순수하게 6개 다 올렸을 때 어우 무겁네요. 적어도 메탈 빌드 소체 하나, 그러니까 메탈 빌드 스트라이크 건담 같은 거 소체 하나 올라가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디테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핀 판넬의 끝부분은 그레이 사출이고요. 요 큰 면적이 화이트,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디테일 부분이랑 요 아래쪽 커버가 또 그레이입니다. 그래서 외장 자체는 투톤으로 되어 있어요. 겉 외장 부분에도 플라스틱 스티커가 쓰입니다. 위아래로 하나씩 다 쓰이는 형태입니다. 빨간색, 초록색. 약간씩의 패널 라인이 들어가 있는 정도고요. 외장 자체도 갈라져 있는 부분들도 조금씩 있고 중간중간 프레임이 노출되게끔 이제 외장 자체에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위쪽 유닛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 디테일 파츠는 좌우로 갈라집니다. 여기가 핀 판넬의 본체 연결부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멍 자체를 가릴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자체도 꽤나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이더라고요. 약간 프레임 디테일 같이. 그리고 아래쪽도 패널 라인 조금씩 있고 노란색 부분도 전부 다 분할에다가 프레임이 살짝씩 노출되는 그런 형태의 스러스터 부분도 안쪽에 디테일, 겉에 노란색의 파츠부터 해서 꽤나 디테일도 그렇지만 분할도 잘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 같은 경우는 이 중간 부분 연결부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파츠가 하나짜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빼보면 여기는 구멍이 없죠. 그래가지고 위쪽과 아래쪽의 프레임 조립부터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외에 나머지 외장 디자인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옆면을 보면은 안쪽에 프레임이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위쪽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똑같은 디테일이 아래쪽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평면이죠. 양옆 전부 다 평면으로 되어 있고 반대쪽 같은 경우 딱 봐도 뭔가 막 움직일 것 같은 무언가가 있는 그런 형태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앙 유닛 역시 파츠 분할, 색깔 분할 잘 되어 있습니다. 바닥면을 쓱 보면은 바닥면 같은 경우도 플라스틱 스티커 사용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 핀 판넬 특유의 디테일들, 패널 라인들, 그러면서도 바닥면에 있는 디테일들까지 패널 라인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중앙 유닛에 플라스틱 스티커가 되게 많이 쓰이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가운데 초록색은 하나하나 부착하는 게 아니라 큰 초록색 위에다가 지금 실버 파츠를 올린 거라서 이런 식으로 꽤나 멋진 형태가 되죠. 그리고 아래쪽 유닛은 역시나 위쪽 유닛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 중간 관절도 보면은 가운데 핀이 있죠. 이 핀으로 또 튼튼하게 연결이 되는 거기도 하고 요 위쪽과 아래쪽에도 작은 조인트가 하나씩 있습니다. 이게 이 중간 관절을 접으면서 반대쪽 구멍에 가서 이 조인트가 끼워지면서 이제 고정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조인트가 2개거든요. 약간 교차되듯이 이게 돌기들이 각각의 구멍에 들어가서 튼튼하게 조여지는 형태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핀 판넬 접은 형태까지도 완성인 거죠. 그러면은 핀 판넬의 공격 형태로 가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이 관절, 완전히 접었던 관절을 펼칠 때 그냥 쓱 움직이면은 아마 이 바깥쪽 관절부터 움직일 거예요. 이때는 이
노란색 파츠에 있는 돌기 때문에 바로 안 펴집니다. 요 안쪽에 있는 관절을 먼저 움직여줘야 판넬이 편하게 펴진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이 중간 관절을 45도 꺾어주어서 이렇게 이 옆에서 봤을 때 노란색 파츠가 수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꺾어주면 핀 판넬의 기본 전개는 완료가 되는 거고요. 이 내부에도 전개 기믹이 하나 있습니다. 안쪽으로 누워있는 프레임을 이렇게 하나씩 펼쳐주는 걸로 내부 전개, 그리고 바깥쪽에도 이 흰색 외장의 뒷면, 이 초록색 스티커가 붙어있는 쪽은 해치 오픈이 됩니다. 이렇게 위아래 다 해치 오픈. 이렇게 핀 판넬의 완전 전개 완료! 이러고서 아까 본체 연결부 있죠? 여기를 벌린 다음에 아까 디스플레이 조인트 이야기했잖아요? 이 조인트를 아래로 넣고 슬라이드 해서 고정하는 겁니다. 스탠드에 단독으로 올리면 딱 이런 느낌, 적당히 뭐 잘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런 해치 오픈이라든가 내부 프레임의 전개라든가 이런 거는 기존 핀 판넬에선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자, 그럼 이제 핀 판넬끼리 연결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는 해치 오픈 기믹까지 다 써줄 거예요. 핀 판넬의 끝부분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슬라이드 하면서 안쪽에 또 프레임 내부가 초록색으로 또 스티커가 붙어있는 부분이 있고요. 위쪽도 가능하지만 아래쪽도 슬라이드가 가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전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래쪽 유닛은 뭐 전개 기믹 이걸 통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더 없어요. 근데 위쪽 유닛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커버가 열립니다. 외장이 열리면서 내부가 드러나죠. 정확히는 이 검은색 파츠 끝부분에 돌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외장이 막아서 열리지 않게 해주는 거고요. 슬라이드에서 락을 풀고 열어준 거예요. 안쪽에는 3개의 조인트가 접혀져 있습니다. 하나씩 꺼내주면 되는데요. 이게 손톱으로 하기에는 요 내부 안쪽에 들어간 것까지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보조 스틱을 안쪽에 넣고 손톱거리에 걸어서 꺼내주면 됩니다. 간단하게 꺼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편하게. 3개 다 끄집어내 줬으면은 완료인데, 여기서 포인트, 반대쪽에 이 조인트가 올 거잖아요. 이제 다른 판넬들이 전개돼서 일로 올 건데 끼워질 수 있는 구멍이 없어요. 그럴 때는 여기 있는 프레임, 안쪽 프레임을 위로 슬라이드 하면은 구멍이 생기면서 저 후크를 걸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만들어 줄게요. 슬라이드 락 풀고 해치 오픈 조인트를 꺼내줍니다. 이 손톱으로 꺼내기 좀 불편하다, 그러면 이제 보조 스틱 쓰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은 요 슬라이드에서 전개까지.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 이 조인트를 3개 다 꺼내는 건 2개만 해주면 되고요. 1개는 해치 열어서 끼워질 부분만 슬라이드 하나 해주고요. 나머지 3개는 가장 안쪽에 있는 조인트는 꺼내지 말고 위에 2개만 꺼내줍니다. 나머지들도 동일하게 위에 것만 2개 딱 이렇게. 조인트 3개 꺼낸 것 중에 하나는 이 구멍도 막아도 됩니다. 이게 가장 안쪽에 들어갈 거라서. 근데 만들다 보면은 좀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프레임 편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꺼낸 조인트들에는 넘버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6, 7, 8이죠. 근데 이 넘버는 조립하는 과정 아니면은 조작하는 과정, 이 과정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번호예요. 진짜 번호 왜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왜지? 자, 아무튼 우리는 작업을 진행합시다. 일단 구멍을 막아둔 3개짜리가 가장 몸통 쪽 안쪽에 들어올 거니까 이 친구를 기준으로 조인트 2개 꺼내놓은 친구한테 가서 이 조인트를 기둥에 맞춰서 그대로 걸어줍니다. 이게 굳이 따지면 C형 파츠보다는 양옆으로 뻗어있는 후크가 이게 3군데 걸려서 튼튼하게 고정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을 했으면 해치 닫아주세요. 열리지 않게 위에도 조여줍니다. 그 다음 또 3개짜리의 핀 판넬에 가서 이번엔 3개 전부를 끼우는 게 아니니까 수평으로 끼울 게 아니라 한 칸 내려가서 끼워줍니다. 그래서 가장 아래쪽 조인트는 안 꺼낸 거예요. 그 다음 닫아주고 이렇게 하면은 층이 하나 올라갔죠. 이 다음은 또 2개짜리 2개 꺼낸 걸 가지고 와서 여기 연결되는 건 3개 해서 닫고 하면 여기서 한 번 더 수평, 그 다음에 또 2개짜리 한 칸 내려가서 이제 한층 또 올렸고요. 마지막은 조인트를 안 꺼낸 걸 가지고 와서 한 칸 내려가서 연결해서 닫아주면 짠, 또 마지막 한 칸까지 올라가면서
정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수평 하나 올라가서 수평 올라가고 하는 이 층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아래쪽 유닛은 가장 안쪽 거 접고 두 번째 거 건너가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접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핀 판넬의 수납 형태도 완성이 됐고요. 이 상태로 아까 조인트를 가동시키면은 이 핀 판넬이 그대로 수평인 게 아니라 망토처럼 이렇게 안쪽으로 슬쩍 말아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뭐 이거는 무게 때문에 알아서 말아질 거니까 그냥 둬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덩어리감이 엄청납니다. 6개의 핀 판넬이 한데 뭉쳤으니까 뭐 당연한 거긴 한데 어마어마한 덩어리감을 자랑한다. 그리고 이제 가장 안쪽에 있는 친구는 여기 해치를 열어서 이제 연결을 해주겠죠. 그럼 본체와의 연결도 살펴보도록 하죠. 이 뉴건담의 백팩, 일단은 좌측 여기가 이제 핀 판넬 커넥터가 있는 부분이죠. 이 슬라이드 조인트가 있는데 이거 자체는 되게 두툼해요. 적당히 두툼합니다. 그래서 아까 디스플레이 조인트 끼워봤듯이 핀 판넬을 하나 갖고 와서 아래쪽을 끼우고 밑으로 슬라이드해서 고정합니다. 일단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개만 연결을 했는데 지금까지의 리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뉴건담의 허리는 절대 이 핀 판넬 6개를 지탱할 수 없다라는 건 알고 있죠 이미. 그럼에도 달아볼 겁니다. 그래도 뉴건담인데 달아서 착 해치 닫고 고정시켰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핀 판넬을 잡고 들어도 뉴건담이 들려요. 그 연결은 되게 튼튼하긴 합니다. 진짜 놀라워요. 그치만 이 손을 놓는 순간 허리부터 기울고 뒤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 뒤쪽에 핀 판넬이 아예 넘어지지 않고 뒤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네요. 오, 확실히 좀 슬프긴 하네요.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존재하는 게 이 베이스고 이 커넥터다. 일단은 뉴건담을 베이스에 먼저 연결해 줍니다. 등 슬라이드 부 가가지고 잘 껴주세요. 여기서 포인트, 뉴건담을 고정했으면, 등 부분을 고정했으면 양 다리가 흔들리지 않게 접지를 제대로 시켜줘야 합니다. 딱 맞춰서. 다리 접지를 했으면은 핀 판넬을 가지고 와서요, 안쪽부터 네 번째 칸인 친구한테 커넥터를 연결합니다. 짠. 그리고 백팩에 핀 판넬을 연결하면서 슬라이드 전에 요 네 번째 친구랑 스탠드의 돌기를 이렇게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 핀 판넬을 밑으로 슬라이드. 완성! PG 얼리시드 뉴 건담! 이제 진짜 완성입니다. 참고로 발바닥 접지를 제대로 안 시켜주면 허리가 한쪽으로 기울 수도 있고요. 스탠드 높이는 가장 밑으로 내려준 상태로 하면 됩니다. 한 칸이라도 올라가 있으면 또 발이 떠가지고 또 흔들흔들할 거예요. 이렇게까지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PG 얼리시드 뉴건담은 사실상 스탠드랑 한 모음이다. 뉴건담 괄호치고 스탠드 괄호 닫고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느낌으로만 보면은 그냥 핀 판넬의 거치라던가 그냥 세우는 거는 스탠드를 쓰세요 하고 약간 강제하는 듯한 느낌? 참고로 이런 말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이 무게에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무장을 드는 건 당연히 옆으로 꼬꾸라지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물리법칙을 어떻게 하란 거냐 라고 하실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조립하고 나서 느끼는 거는 이런 스케일이 커진 거에 대한 대비조차 한 흔적이 없는 허리나 내부 구조에 대해서 저는 좀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거죠. 그냥 모든 걸 스탠드에 떠박혀버린 느낌이에요. 제가 핀 판넬 달고서 지상 액션을 하는 걸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까진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스탠드 달고 서 있는 지금 이 모습을 스탠드 없이 바닥에서 사진 한 장 정도 찰칵할 수 있는 정도를 원하는 겁니다. 막 지상에서 다리 벌리고 핀 판넬 달고 액션을 해줘요. 막 이런 것까진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사진 찍고 한마디 하는 거죠. 야, PG니까 이런 게 되는 거야. PG 얼리시드니까 이런 게 되는 거지. 딴 거 안 돼.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으면은 더 바랄 게 없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뭐 아무튼 완성을 했으니까 한번 쓱 보도록 하죠. 잘 서 있고요. 그대로 쭉 더 돌려보면 확실히 중량감 있고 큰 모습에다가 이런 거 보기 좋죠. 확실히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핀 판넬 방향에서 봤을 때의 뒷모습이 굉장히 박력이 넘칩니다. 사이즈가 크니까 일단 핀 판넬 자체 하나만 지금 40cm가 넘으니까 엄청 크거든요.
진짜 핀판넬에 힘을 엄청 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 어마어마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핀판넬을 달고 스탠드에 올린 상태로 액션은 가능한가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놀랍게도 가능합니다. 스탠드 부분이 굉장히 그래도 잘 버티더라고요. 이게 진짜 제일 놀라웠어요. 와, 이게 버티네 하면서 놀라기도 하면서 반대로 장시간은 두기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래도 공중 액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얼리시드 소체 특유의 그 액션들, 가동들, 이거를 조금이라도 더 살릴 수는 있는 거죠. 대신에 스탠드 각도 변경은 안 돼서, 제가 본체 외형 리뷰할 때도 그랬지만은 카메라 워크로 좀 각도를 잡아줘야 한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이 각도보다도 좀 더 이쪽으로 꺾어주면은 좀 더 역동적이게 되죠. 요런 느낌. 아니면 이런 방어 자세 액션도 꽤나 멋진 그런 모습이고요. 아니면 이런 빔사벨 액션도 충분히 멋지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확실히 그 얼리시드 소체 특유의 액션, 가동 이런 걸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포즈는 확실히 멋지게 나온다. 자, 그리고 액션 베이스 5개를 이용을 해서 핀판넬 5개 전시해봤습니다. 액션 베이스 1도 이렇게 완전히 꽉 끼는 건 아니지만 올라가긴 해서 이렇게 올려주었고요. 핀판넬 1개는 애니에서도 1개는 안 썼잖아요. 5개 전개해가지고 쓰기도 했었으니까 거기 맞추어서 한번 해봤고요. 근데 보는데 이게 참 애매합니다. 이게 그냥 핀판넬 전용 베이스를 주던지 아니면 뉴건담 전용 베이스를 개발을 해서 거기에 핀판넬을 전시하던지 그게 맞지 않나? 이게 너무 약간 따로 놀아요. 베이스를 한 종류를 쓰더라도 그 본체랑은 따로 노는 느낌. 이게 참 좀 애매하네요. 예. 자, 그럼 이제 더블 핀판넬을 만들어 볼 텐데 일단 3개씩 양쪽으로 달아 볼 거예요. 조인트를 아까 위에 2개 꺼냈잖아요. 아래 거 2개 꺼내면 됩니다. 아래 거 2개 꺼내서 간단해요. 아까는 이 하얀 면이 앞일 때 이렇게 오른쪽 얘가 올라갔다면은 이제 왼쪽 얘가 위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로 올라가서 끼우고 닫아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반대쪽도 이제 나머지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래쪽 2개 해서 위쪽 조인트 2개에다가 연결, 이렇게 연결해서 다 닫아주면은 이제 반대쪽으로 솟아나는 형태가 완성이 됐죠. 그 다음 백팩의 빔사벨 수납부 가서 이 유닛 자체를 뒤쪽으로 슬라이드하면 빠집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 오른쪽 판넬 커넥터를 장착! 그리고 방금 만든 걸 가져오면 되죠. 그대로 장착! 쓱! 완성! 뉴건담 더블 핀판넬! 뭐 나중에 핀판넬 옵션이 따로 나온다 그러면 이제 6개를 달아줄 수 있게 되겠죠. 뭐 지금 당장은 이렇게 3개로 나누긴 했지만 뭐 근본은 3개긴 하니까요. 근데 또 이쯤 되면 궁금한 게 생기죠. 아니, 한쪽으로만 치우쳤으니까 좌우 대칭이 된 지금은 허리가 버티지 않을까? 빼볼까요? 스탠드에서 내려왔고요. 내려놓자마자 허리가 뒤로 넘어가네요. 바주카 때문인가? 자, 바주카를 떼어내고 무게중심을 상당히 앞으로 기울이니까 서네요. 이게 본체가 역시 꼿꼿하게 서 있는 상태에서 조금 힘들고 이게 그래도 허리가 뒤로 처질 줄 알았는데 무게중심을 좀 해주니까 버틴다. 되게 의외긴 하다. 그래도 지금 허리 앞쪽이 좀 떠 있네요. 뒤로 넘어가기 직전인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확실히 좀 위태로운 상태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역시 장시간은 힘들겠네요. 그래도 약간 희망이 보이긴 합니다. 뭐랄까? 아예 저는 이 무게중심을 잡아줘도 뒤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무게중심으로 좌우 대칭만 맞으면 해결이 되기는 했다. 그리고 지금 더블 핀판넬 세운다고 무게중심을 얼마나 앞으로 쏠아놨는지, 얼마나 앞으로 해놨는지를 보여드리면 이 상태입니다. 보이나요? 이 상태까지는 와야 더블 핀판넬이 달리면 이렇게 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막간으로 이 핀판넬을 몇 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몇 개부터 완전히 허리가 넘어갈까?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개까지는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2개 먼저 껴놨고요. 3개째 올라갑니다. 자, 3개 장착. 3개까지도 멀쩡해요. 막 당장 넘어가거나 그러진 않죠? 그러면은 이제 4개째로 갑시다. 4개째. 그래도 천천히 무게중심 잡아주는 걸로 4개까지는 버팁니다. 그래도 잘 버티네? 근데 벌써부터 조금만 치면 허리가 넘어가거든요. 보여드리면 조금만 살짝 힘줘도 훅 하고 넘어가요. 반대쪽으로 가더라도 그래도 버티긴 하네요.
그럼 대망의 5개째. 자, 꼈고요. 손 놓습니다. 5개부터는 어떻게 안 되나? 예, 5개부터는 어떻게 안 되네요. 4개까지는 그래도 어떻게든 버티는데 천천히 해도 허리가 바로 넘어갑니다. 그러네요. 자, 그럼 핀판넬 볼 거 다 봤으니까 이제 해치 오픈 해보도록 합시다. 꽤 많은 부위가 오픈이 되는데 일단은 머리부터. 자, 먼저 블레이드 안테나부터. 이 블레이드 안테나 뒤쪽을 들면서 앞을 살짝 누르면 관절이 가동하면서 이렇게 안테나가 가동을 합니다. 그리고 정수리에 있는 내부 프레임 탁 이렇게 오픈. 그리고 뒤통수도 요 덕트 옆을 들면서 이렇게 슬쩍 빼주면 이렇게 양볼이 다 해치 오픈. 그리고 몸통은 일단 양쪽 어깨 위쪽 이 검은 색깔 외장. 원래 가동할 때 그냥 같이 움직이는 건데 이렇게 위로 들어 올려주고 흉부 덕트의 윗부분 이렇게 검은색 외장이 해치 오픈. 짠, 내부 프레임 확 드러나죠. 그리고 이 흉부 아래 흰색 외장 역시 가동을 시켜줍니다. 여기는 이제 흉부 가동하면서 연동됐던 부분이죠.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검은색 외장, 여기 회색 프레임이 살짝 나와 있는데 얘는 빼기 좀 까다롭거든요. 잘 안 빠져요. 방법 중 하나로는 이 덕트 바로 아래 외장 떼어낸 다음에 이러고서 좀 빼면 편하다. 자, 양쪽 다 해주고요. 완전히 뒤집으면 되고요. 다시 검은색 외장 넣어주고. 그리고 백팩으로 가서 백팩 역시 검은색 외장들을 슬쩍 열어줍니다. 빔사벨 수납부 역시 열면 더 좋겠죠? 그리고 양옆도 이렇게 벌려주고. 그리고 골반 스커트 같은 경우는 이 은색 부분을 밑으로 슬라이드 위쪽 회색 부분도 아래쪽을 들고 그대로 살짝 당기면서 밑으로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들면서 내려주면은 위쪽 해치가 열리죠. 그리고 고관 정면부 빨간색 파츠를 뒤집어주고 아래쪽 해치를 열어주고. 그리고 뒤쪽 스커트는 아래쪽 슬라이드 위쪽 해치 오픈. 요렇게. 그 중간 부분도 열 수 있죠. 그리고 어깨는 일단 안쪽 두꺼운 부분은 이렇게 뒤집으면서 열어주고 바깥쪽은 슬라이드, 그리고 이 덕트 부분도 슬라이드 위아래 전개. 거기다가 가장 큰 부분, 이 앞쪽 흰색 부분 프레임 자체가 이렇게 앞으로 열립니다. 근데 이 부분 조심해야 되는 게 크랭크 축인데 이 아래쪽에 없고 축이 여기 위에 있어요. 가장 윗부분. 그러니까 끝을 잡으면 파손의 위험이 있으니까 살짝 들어 올리면서 위쪽을 잘 보면서 이렇게 위를 아래로 내려주듯이 짠, 이렇게 해서 열어주면 되겠죠.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짝 들면서 위를 아래로 내리듯. 자, 어깨 전개됐죠? 반대쪽도 마찬가지. 들고 슬라이드 가장 큰 부분 해치 오픈. 천천히. 팔도 상박에 있는 회색 부분이 이렇게 해치 오픈됩니다. 안쪽이랑 바깥쪽이 다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팔꿈치 하박은 바로 밑에 회색이 오픈. 내부 프레임이 슬쩍 보입니다. 자,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줄 수 있죠. 상박 다 열고 하박 열고. 그리고 허벅지 같은 경우는 뒤쪽 해치가 열리고요. 옆에 있는 회색깔 이 부분 역시 열립니다. 이렇게 바깥쪽 안쪽까지 다. 혹시 뭐 손톱 꽂는 데가 없어서 힘들면은 이렇게 허벅지 가동한 다음에 이렇게 가동을 해주면 좀 편합니다. 자, 반대쪽도 해치 오픈. 짜잔. 그리고 종아리 같은 경우도 이 뒤쪽 검은색 부분 앞에 손톱 꽂는 데가 있거든요. 이렇게 들면서 뒤로 오픈. 안쪽 반대쪽 다. 자, 종아리 열었고, 그리고 뒤쪽 해치도 이렇게 열리거든요. 열어주고. 그리고 무릎 앞쪽 해치도 열립니다. 이렇게 다 열고. 정강이 역시 해치 오픈, 패널 전개, 뒤쪽 역시 패널 전개. 발등의 앞쪽 역시 여기는 슬라이드해서 들어 올리듯이 하면서 열 수 있거든요. 이렇게 뒤쪽을 들어도 되고 앞쪽을 들듯이 해도 되고요. 편한 대로 해주면 됩니다. 저는 뒤를 드는 게 더 좋네요. 매뉴얼상으로는 반대긴 한데 그래도 프레임이 더 잘 보이니까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정강이 발목 뒤쪽 다 열고 발등 열고. 자, 이렇게 해치 오픈 완료! 오호, 그래도 몇몇 군데 뭐 팔 하박이 조금 아쉽긴 한데 전신이 다 열린다라는 이미지로서는 확실히 해치 오픈 화려하게 열린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몇몇 군데 야, 여긴 수상한데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대놓고 이건 그거구나 싶은 것들. 일단 좀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앞모습이고요. 쭉 보면서 그대로 쭉 돌려보면
옆모습도 이제 허벅지도 열리고 하니까 스커트 간섭 없애려면 스커트도 막 들어주고 하니까 막 여기저기 많이 열었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많이 듭니다. 예, 확실히 해치 오픈 부분에서 화려하긴 하네요. 일단은 머리 부분 기본적으로 양 볼 덕트 해치가 오픈되면서 내부 프레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이 위쪽 역시 마찬가지고 안테나 같은 경우도 좀 꺾어가지고 이미지가 살짝 바뀐다고 해야 될까. 여기는 좀 독특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면서도 안쪽에 이런 코팅 파츠라든가 아니면은 리얼 메탈릭 글로스 인젝션 쓰인 부분이라든가 프레임에서 봤던 것들이 곳곳에 막 납니다. 몸통 같은 경우는 일단 콕피트 해치는 열진 않았거든요. 기본 이제 외장의 해치 오픈 위주로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위쪽이 열리면서 역시나 안쪽에 코팅 파츠 같은 게 많이 드러났고, 그리고 플라스틱 스티커 프레임에 부착했던 것들도 조금씩 보이죠. 근데 이 가슴 옆부분 오픈한 거에 뭔가 끼울 수 있는 구멍이 보입니다. 대놓고 보이더라고요. 수상한데 라고 생각은 하지만 말이 수상하다지 대놓고 나 HWS 끼워지는 곳이야 라고 광고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해치 콕피트 쪽까지 전부 다 열어주면 자, 몸통은 더욱 화려해진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오히려 백팩은 조금 소박한데 이 바깥쪽 살짝 열린 게 전부입니다. 덕분에 안쪽의 프레임이 조금 더 보이긴 하지만 막 엄청 열렸다라는 느낌? 그나마 이 사이드 부분이 가동을 했는데 이거 역시 엄청 열린 건 아닌 느낌이죠. 오히려 어깨가 엄청 화려합니다. 앞에서 보더라도 코팅 파츠 보이고 어깨 외장이 여기저기 막 열려있다는 게 바로 직관적으로 보이고 바깥쪽 역시 막 덕트 슬라이드에서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고 막 이런 부분들 말이죠. 그러면서 외장이 앞으로 전개됐다 보니까 이 안쪽에 숨어 있던 이 관절도 그대로 노출되잖아요. 이것도 보이고요. 팔 상박 쪽에도 전선이 들어가 있던 부분들의 디테일들 이제 다 엿볼 수 있게 됐고, 하박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 게 지금 이게 다거든요. 이 큰 면적 부분은 오픈되는 게 없고 그나마 여기는 왼팔이야 빔사벨이 있으니까 요 정도? 딱 요 정도가 전부인데 이제 오른팔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좀 아쉬움이 남죠. 그래도 내부 프레임 코팅 슬쩍슬쩍 더 보인다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골반 같은 경우도 상당히 화려한 게 일단 기존에 있던 디테일들이 다 열리면서 내부 프레임이 노출되니까 이런 부분 좋았고, 일단 앞쪽 스커트 같은 경우도 아래쪽 슬라이드에만 구멍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위에도 구멍이 있어요. 대놓고 여기 뭘 씌울 겁니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치 오픈은 했지만 이 앞쪽 스커트는 이미지가 크게 바뀌거나 그러진 않은 느낌이에요. 사이드 스커트는 따로 오픈되는 게 없고, 뒤쪽 스커트 같은 경우도 일단 요 아래쪽에 슬라이드 하면서 내부 프레임이 노출이 됐고 위쪽도 이렇게 열리면서 내부가 노출이 됐는데 어라? 이 뒤쪽 스커트도 안쪽에 구멍이 있네? 이것도 가리면 안 보이는데 들면 보이니까 이것도 뭘 하겠군! 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허벅지 같은 경우도 이제 본격적으로 애칭 스티커를 썼던 부분들이나 좀 많이 크게 드러나는 노출부가 큰 부분입니다. 허벅지나 다리 쪽. 확실히 프레임 때 봤던 그 디테일들이 곳곳에 더 보이니까 이것도 상당히 화려하고 멋지긴 하네요. 게다가 이 허벅지 뒤쪽 역시 안쪽 프레임이 그대로 노출됐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보면 무릎 같은 경우도 앞쪽 프레임, 내부 프레임 아주 크게 노출되고, 종아리 같은 경우도 이제 코팅된 파츠가 크게 노출되니까 상당히 화려하고요. 그리고 종아리 옆쪽 해치 오픈하듯이 이렇게 열긴 했지만 안쪽에 대놓고 뭔가 끼워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딱 봐도 여기도 그걸 끼우겠구나 하는 부분이고요. 발목 같은 경우도 앞쪽 뒤쪽으로 크게 해치가 열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발목이 적나라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발등 같은 경우도 해치 오픈 상당히 이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콕피트라던가 팔 해치 오픈 다 나머지 전부 다 썼을 때의 모습입니다. 확실히 화려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멋졌던 그 디테일의 내부 프레임들이 노출되니까 좋은 것도 있네요. 자, 마지막은 이렇게 바닥에다가 무장들도 해치 오픈 시켜서 이렇게 진열을 해놨습니다. 같이 정비를 받고 있는 느낌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베이스가 뉴건담에 호환되는 베이스는 아니니까 무장을 따로 거치해둘 곳이 없네요.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프레임 편, 파트 2 아머 및 웨폰 편, 그리고 3편 핀판넬과 해치 오픈 편까지 해서 장장 3편에 달하는 리뷰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 확실히 촬영을 하면서도 뭔가 조립하면서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가 느껴진다거나 이런 것도 있거든요. 원래는 조립하면서 꽤나 실망을 많이 했어요. 내가
30년을 기다려온 PG 뉴 건담. 그 결과가 이건가? 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래도 이렇게 만지다 보니까 장단점은 명확합니다. 장점! 압도적인 비주얼, 화려한 외장 쪼개기, 화려한 프레임, 그 중에도 프레임이 압도적으로 화려하긴 했는데 그런 거라든가 프로포션도 액션하기 좋은 프로포션, 그 144분의 1 스케일이라고 하는 RG에서나 느껴봤을 법한 쭉쭉 뻗은 액션이 가능한 가동까지도 확실히 보는 맛은 있습니다. 네, 비주얼적인 부분에서. 근데 구조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아쉬움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중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허리 관절이나 골반의 스윙이라든가 고관절의 축이동 기믹, 이 세 군데가 코어가 되어서 중심을 잡아주어야 하는데 허리는 핀판넬을 온전히 견딜 수 없는 그냥 단순 구조, 뭔가 락을 걸어주는 구조라던가 아니면 아예 관절이 튼튼하다던가 아니면 아예 관절 가동 자체를 없애버리는 구조라든가 뭐 그런 것도 없고, 일단 핀판넬 자체는 스탠드에 모든 걸 맡긴 형태입니다. 구조도 그렇고 구성도 그렇고. 그리고 골반 스윙 역시 마찬가지. 이게 락 기구가 없으니까 허리랑 같이 넘어가죠. 거기에 허리가 뒤로 넘어가는 관절까지.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는 자기 다리 무게도 지탱하기 힘들어서 출렁출렁하는 그런 형태. 이거는 그 뽑기운 아니냐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뽑기운이 아니라 그냥 구조상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다른 뉴건담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구조 자체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근데 그거랑 별개로 다리를 옆으로 드는 관절은 엄청 튼튼해서 그냥 휙 하고 들어버리면 고관절이 파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굉장히 주의해서 만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 고관절의 축이동 기믹이라고 하는 락을 거는 기구도 스케일에 비하면 얇고 작아서 되게 불안한 구조고요. 그 와중에 허벅지 회전축 같은 경우는 이제 상체도 지탱 못하는 강도다 보니까 지상 액션 취할 때 좀 제약이 있다. 확실히 액션 좋아요. 가동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PG, 이게 60분의 1 스케일? 와, 가동 쩐다. 대박이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인데 오히려 가동이 많은 나머지 강도 부분이 좀 약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덕분에 단독으로 액션 취하는 건 가능하지만 지상 액션에 좀 제약이 있으니까 스탠드가 강제됩니다. 소체 상태에서도 스탠드를 쓰는 게 좋고 핀판넬을 달면은 그냥 스탠드랑 한 몸이 되어야 하고, 근데 정작 최종적으로 그 스탠드는 유니콘 건담 거네? 아니 기둥 자체가 유니콘의 블레이드 안테나인데 뉴건담 게 아니잖아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맴돌아요 계속. 베이스는 그러면 안 됐다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제가 공중 액션 취한 거 보면 아시겠지만은 허리가 하체는 버텨요. 튼튼해요 꽤 그래도. 그래서 베이스 자체를 전용으로 각도 조정이 가능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놈으로 뭔가 하나 제대로 만들어 뒀다면은 베이스랑 한 몸이어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으면은 저는 뭐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기에 아쉬움이 더욱 진하게 남네요. 아, 그리고 또 하나, 헤비 웨폰 시스템을 위한 구멍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종아리, 스커트, 앞뒤, 그리고 흉부까지. 근데 쉴드에도 뭔가 추가적으로 장비할 수 있게 구멍이 뚫려 있죠. 근데 아무리 베이스랑 한몸이 된다고 해도 그 헤비 웨폰 시스템의 쉴드는 왼팔에 달리는데 그러면은 핀판넬도 그렇고 왼쪽으로 하중이 완전 쏠릴 텐데 지금 이 베이스도 완전히 지탱해주긴 힘들 텐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과연 이건 어떻게 될지, 새로운 베이스를 낼지 어떨지 뭐 그건 나중에 볼 이야기이긴 하죠. 자, 그럼 이렇게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룡이었고요.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가보겠습니다. 안녕, 바쁘시!